자, 오늘은 식당 사장님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을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물론 포토그래퍼 분들도 들으시면 좋고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어떤 사진을 올려야 매출이 떡상할까? 이걸 알면 아이폰으로 직접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새 아이폰 진짜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AI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걸 보신 사장님들은 안 보신 사장님들과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원래 사진은 사실 매출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나 건드릴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대충 찍고 그냥 찍어버리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장님들과 이걸 경험하게 사진을 못 찍어주는 포토그래퍼들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진 뭐 그냥 구색만 갖추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사장님들도 옆가게 알려주시지 마시고 스스로 혼자서 잘 만들어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총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진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한동안 유행했던 사진 스타일이 있었죠. 뒤에 병 싹 다 깔아놓고 앞에 식당의 전 메뉴들을 쫙 깔아놔서 이거를 한 번에 찍는,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음식 하나 들고 이렇게 찍는 그런 사진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행 안 해요. 일단 저도 그런 사진이 있으면 안 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물어보잖아요. 그런 사진이 있으면 안 간대요. 심지어는 저번에 SNS에 어떤 사장님이, 식당 사장님이 야, 그 사진을 올려놨더니 손님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진을 메인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집의 시그니처가 뭐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음식이나 브랜딩이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그니처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오거나 이 시그니처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니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걸 고객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우리는 시그니처가 이런 거야. 근데 그렇게 쫙 펼쳐놓잖아요. 시그니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메뉴가 많으니까 와. 약간 김밥 천국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메뉴가 많고 종류가 많은 집들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특성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으로 특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특성이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파스타 집이 있었어요. 빵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이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순간 짬뽕을 같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려서 바로 내렸을 거예요. 어떤 연유로 짬뽕을 팔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들어온 직원분이 중국집에서 일하다 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시그니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흡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화를 찍는데 주인공이 없어. 행인들만 있어. 그 행인들만 찍은 영화를 2시간짜리를 개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레이스의 사진들은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메뉴들도 서살 풀어나가는 거예요. 시그니처가 이 가게를 올 이유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메뉴들은 어찌 보면 객단가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인공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다 깔아놓고 찍는 사진들은 오히려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시그니처를 명확하게 정하고 거기서 이야기 서사를 풀어나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보정 금지. 이렇게 일반처럼 찍었던 보통의 사진들이 대부분 너무나 보정을 과하게 해서 음식이 음식 쓰레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제 주변에도 이게 음스 같다, 음스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밈처럼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그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저가로 촬영해서 오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조명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조명을 이상하게 쓰다 보니까 이 식당 안에 조명이 어둡잖아. 그런 상태에서 카메라 조명도 못 쓰다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정 떡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음식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폰으로 찍고 보정하지 않는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폰은 가장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보정을 잘하게 되면은 그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보정을 이제 굉장히 잘하게 되면은 그 음식의 전체적인 색감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시슬감이라고 하죠. 그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굉장히 먹고 싶은 음식처럼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못한 게 무보정. 그 무보정보다 못한 게 과도한 보정.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정하는 방법을 잘 몰라. 뭐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핸드폰으로 해서 조금만 보정해가지고 그냥 올려도 됩니다. 근데 내가 나 포토샵 좀 할 줄 아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과도하게 보정하는 것들은 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와야 할 고객한테 맞춰서 찍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진이라고 하는 게 시각적 언어예요. 그래서 그 플레이스에 칸을 채워 넣는 게 뭐냐면은 그 칸으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텍스트로 쳐놓으면 아무도 안 보니까 사진으로 집어넣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의 역할은 뭐냐면 딱 열어보는 순간 우리 이런 데야. 이런 데니까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진을 통해서 점심 손님을 더 많이 받을 것인지, 저녁 손님을 더 많이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층으로 나누면 뭐 연인들을 많이 받을 것인지, 가족 중심으로 더 많이 받을 것인지, 회사 회식을 중심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진이 싹 다 달라져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들의 니즈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보통 모르고 그냥 음식 다 깔아놓고 그냥 사진 찍고 우리 이거 맛있어요? 우리 메뉴 많아요? 오세요? 이러면은 먹힐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매장 주변에 회사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 회사들이 회식을 하러 많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은 우리가 회식할 때 밑에 대리나 사원들한테 야, 뭐 정대리 우리 오늘 저녁에 회식 가야 되니까는 어디 괜찮은 데 있는지 한번 찾아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로 해서 지역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을 하다 보면 처음에 뜨는 게 메인 사진이죠. 그 메인 사진이 만약에 엄청나게 정갈한 가정식처럼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스킵할 거예요. 근데 이 메인 사진이 막 회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일단은 get 해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기획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플레이스에 음식만 올리는 게 아닌 인테리어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를 올릴 때 회식 고객들이 메인이다. 그러면은 뭐가 중점이 돼야 될까요? 같은 공간이라도 넓어 보이게 찍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는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연인들이 메인이에요. 그러면 같은 공간이라도 아기자기하게 찍어야겠죠. 분위기를 좀 낼 수 있고 우리 뭐 100일 기념, 200일 기념에 와서 이것들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계층들마다 어떤 그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욕구와 필요, 니즈, 원치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오는 고객들이 달라지고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세팅해서 찍느냐에 따라서 오는 계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한 번 찍어도 차이가 팍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장님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게 뭐냐면 사장님들은 이 매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메인 고객이고 우리 음식의 시그니처는 뭐고 우리의 강점은 뭐고 그런 전체적인 강점과 약점 이 모든 것들을 사장님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왜 안 됐냐? 대부분 저렴하게 찍으려고 하니까 저렴하게 찍으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식만 예쁘게 찍는데 급급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은 음식을 팔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직접 찍으시라고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법칙들을 아시잖아요. 이러한 법칙들을 아시면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냐? 네이버 플레이스만 올리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SNS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사진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포토그래퍼들을 불러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직접 찍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뭘 찍어야 될지 몰라.
그럴 때는 이러한 세 가지 법칙들을 유념하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적 언어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을 보충해 준다 생각하시고 찍으시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음식 사진으로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1000가지 방법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997가지가 나왔네요. 네. 어,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매출이 오른 가게가 있다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따로 메시지 보내거나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방문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